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일 오후 경기 국야 1야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이 뭐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제가 항상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은 어제 공개됐었던 전체 표 보여드리고요.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이렇게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처럼 제가 휴방하는 날에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확인하셔서 메일 주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일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총 9가지 경기 일본 야구 5개, MPB 일본 야구 5개, 국내 야구 4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야쿠르트 요코하마 경기 먼저 볼게요. 야쿠르트 요코하마. 자, 최근에 양 팀이 타선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팀들이거든요. 홈팀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봤을 때 2할 7푼 팀 타율에다가 평균 득점 지원이 2.8득점을 가져갑니다. 뭐 출루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나카오카라든지 뭐 산타나라든지 뭐 조금 슬러거 라인에서 타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 슈토 같은 경우에도 만만한 투수는 아니거든요. 156km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굉장히 빠른 구속에다가 변화구 밸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야쿠르트가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조금 약하거든요. 자,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539. 리그 전체 10위. 그래서 사실 뭐 150만 넘어가도 야쿠르트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156km짜리 공은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야쿠르트가 성구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슈토에 대한 기대값은 6이닝, 7이닝 완벽조까지 노려볼 만하다. 자, 반면에 이제 야쿠르트의 선발은 타카하시 등판합니다. 149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섞어 던지는데 볼끝이 되게 좋아요. 변화구 밸류도 괜찮고요. 요코하마도 분명히 팀 타선의 밸류가 나쁜 팀은 아니지만 시즌 내내 부진하고 있고요. 펀치력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타카하시가 이번 시즌 홈은 되게 잘 던집니다. 홈에서 경기 가져갔을 때 4번 등판해서 23이닝 6자책 2.35의 ERA. 그래서 뭐 선발 구간은 약간 접전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요코하마가 어제 히로시마와 12차전 12이닝까지 가는 연장을 뛰고 왔고요. 뭐 최근에 불펜에 조금 과부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야마사키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베이스는 투수전 보고 있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야구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정도 볼게요. 야구 승 아니면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야구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더까지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야구 승 6.5 언더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매치업. 주니치 요미우리 볼게요. 주니치 요미우리.
자, 주니치 선발 오늘 오노 등판해요. 오노 등판하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3연패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안 좋았다가 최근에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오노가 사실 이번 시즌 요미우리 만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 요미우리 만났을 때 총 3번의 등판에서 2승 1패, 23이닝, 1자책, 0.39의 ERA. 너무 잘 던졌어요. 23이닝, 1자책, 0.39 ERA. 니스크람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미우리가 이번 시즌 이렇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좀 약하고요. 자완 상대팀 OPS가 몇이죠? 요미가? 0.576. 리그 전체 꼴찌죠. 심지어 이렇게 조금 커맨드가 좋은 유형을 만났을 때 특히나 또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오노와의 상성 자체가 안 좋습니다. 요미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오노가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강했었던 요미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6이닝, 7이닝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노가 이번 시즌 요미 만났을 때 9이닝 무자책, 7이닝 무실점, 7이닝 1자책 이렇게 3번을 던졌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7이닝, 8이닝 1실점 이내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요미우레 선발 포레스트 휘틀리 등판하는데 사실 만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이번 시즌 10번의 등판에서 58.2이닝 동안 0.97 WHP와 2.61의 ERA 기록하면서 잘 던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유난히 반테린도 마서는 조금 약했어요. 두 게임 나와서 1패, 9.1이닝 던져주면서 5자책, 4.82 ERA. 그래서 사실 포레스트 휘틀리 입장에서는 반테린돔 올 때마다 조금 실점률이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조금 접전 저득점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불펜 구간은 사실 요미가 최근에 조금 과부하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접전 경기 가져가면서 불펜 필승조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니치가 조금 먼저 선취한 다음에 지켜줄 수 있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요. 주니치 브랜 또는 역배. 생각보다 휘틀리가 조금 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어느 건 좀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주니치 브랜 또는 역배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니치 브랜 내지는 역배까지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매치업 갑니다. 한신 히로시마. 자, 어제 양팀 이제 연장을 둘 다 뛰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12회까지 뛰고 왔고,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3대3으로 끝났죠, 어제. 그래서 오늘 사실 오타케도 그렇고 모리도 그렇고 선발이 최대한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팀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사실 히로시마의 선발 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무빙볼의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하드히팅에 대한 업체가 아쉽고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이번 시즌 사실 원정에서 기록이 한 번밖에 없기는 하지만 세이브 원정 가서 4.1이닝 3자책, 6.23 ERA, 지난 시즌까지 넓혀볼게요. 지난 시즌 원정 9번의 경기에서 46.1이닝, 5.83의 ERA. 안 좋았거든요, 진짜. 분명히. 심지어 오늘 매첩 상대 한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펀치력도 있는 팀이지만 자완 투수 상대 강합니다. 이번 시즌 자완 상대 팀 OPS가 몇이었다? 0.760.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사실 모리가 한신과의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경기 컨디션까지 좋은 게 아니라서 기대값 설정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리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좀 낮춰줄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신의 선발 오타케 등판합니다. 자, 13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패스볼이 사실 조금 볼끝도 지저분하고요. 로우존 공략도 되게 잘 됩니다. 또 안정감이 되게 좋죠. 히로시마가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오모리라든지 키쿠치라든지 코조노라든지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페이스볼 타이밍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한신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멘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신승 또는 5.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리보다는 오타테가 조금 더 긴 이닝 안정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 매치업은 라쿠텐 리오넴 볼게요. 라쿠텐 리오넴. 라쿠텐 리오넴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죠. 라쿠텐이 최근에 이제 3연패, 3연패 구간이고, 니오넴은 최근에 괜찮아요. 세이브 만나서 위닝 잡고, 오릭스 수입까지 가져오면서 5연승입니다. 근데 이제 니오넴은 최근에 뭐가 잘 되냐면은, 바타 컨디션이 그냥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 뭐 평균 득점이 6.6득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장하면서 백투백투백투백이었죠? 4연속 홈런. 아마 일본 NPB 역사상 뭐 처음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최근에 빠따 흐름이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하야카와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문제인데 사실 라쿠텐이 원정을 가는 경기였으면 이거는 니오넴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야카와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라쿠텐 모바일이 사실 투수 구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야카와에 대한 기대값을 완벽투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한 6이닝 정도 3실점 정도로 억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4월이 진짜 안 좋았고 최근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라쿠텐 만났을 때도 두 게임 나와서 2승, 13이닝 3자책, 2.08 ERA. 그래서 뭐 경기 초반에 리오넴이 먼저 점수 뽑고 약간 지켜줄 수 있는, 버텨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리오넴이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매치업 볼게요. 오릭스 세이브 보겠습니다. 오릭스 세이브. 자,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런 팀들이죠. 뭐 오릭스도 최근 5경기 1승 4패, 세이브가 최근에 5연패. 둘 다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선발 밸류 차이는 조금 많이 납니다.
지금 타카시 코나 등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카시마 타이토 등판을 하는데,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타카시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0.87의 WHP와 1.36의 ERA, 1.42의 WHP와 3.71의 ERA. 뭐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스플릿 밸류도 높고요. 뭐 오릭스도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은 조금 부담이 될 거고 스플릿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구장이 교세라 돔이 아니라 호토모토 필드라는 제2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오릭스 선발 타카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투가 조금 많아요. 보더라인 피칭이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실투가 좀 많습니다. 뭐 세이브 만났을 때도 3게임 나와서 8.2이닝 14피안타 4자책 4.15의 ERA 조금 약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뭐 둘 다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사실 교세라 돔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호토미토 필드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세이브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선발 밸류 차이에서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세이브 승리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세이브 승 아니면 1.5 마헨 내지는 언더까지 말씀에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세이브 승 1.5 마헨 6.5 언더까지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MPB 다 봤고요. KBO 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LG 하나 먼저 볼게요. LG 하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은 LG 선발 라크란 웨이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6월달에 총 5번의 등판 가져가면서 23.1이닝 동안 13자책 5.01의 ERA, 2이닝 2팅에서도 안정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이패스볼 타이밍에 장타를 조금 많이 허용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하나가 최근에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기준 봤을 때 3할 2푼 1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10방, 평균 득점이 8.2득점. 그래서 저는 사실 웨일스의 저점과 하나 빠따의 고점이 조금 교차하는 구간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웨일스의 기대값을 반등 가능성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값을 좀 낮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하나의 선발은 화이트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뭐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면서 커브까지 섞어주는데 구속 빠르고요, 볼끝 괜찮고요. 근데 이제 화이트가 LG를 처음 만나는 거기도 하고, LG가 사실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하나가 충분히 마진을 남겨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LG가 불펜이 좀 과부하가 심해요. 최근 5경기 기준 불펜이 25이닝을 먹고 있고,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뭐 리오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주영이가 또 연투 뛰고 왔거든요. 필승조 운영도 안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하나가 최소한 접점 아니면 역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멘트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하나 플랜 내지는 역배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브랜 내지는 역배 888님 추천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매치요. KT 롯데 보겠습니다. KT 롯데. 자, 홈팀 KT가 최근에 좀 안 좋죠? 최근 5경기에서 1승만에 추가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야수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최근 5경기 보시면 팀 타율이 2할 오픈 1, 2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좀 타선이 급하거든요. 뭐 볼넷을 많이 얻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루 자체가 좀 억제되고 있고 득점이 전혀 또 안 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치업 상대 김진욱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잘 던지거든요. 14번의 등판에서 82.1 동안 1.1의 WHP와 3.06의 ERA. 특히나 4월 8일 날 KT 만났을 때도 8이닝 1자책 승리 투수까지 가져갔었던 기업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KT가 롯데를 만났을 때, 김진욱이를 만났을 때 타선에 대한 반등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 KT 선발도 이제 로건 앨런 등판하거든요. 앨런도 사실 지난 시즌에는 조금 볼질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 커맨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뭐 구위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상과 또 타선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뜬금 투수전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게임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9.5 언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매치요. 키움 두산 보겠습니다. 키움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영민이가 두산 만났을 때 이번 시즌 많이 약했습니다. 두 게임 나와서 9이닝 동안 6자책 ERA 환산하면은 6 ERA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하영민이가 던지는 커터라든지 포크볼 타이밍에 두산이 조금 밀어치면서 안타를 꽤나 잘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하영민이의 타이밍에 두산이 충분히 빠따 타이밍을 맞춰줬었고 오늘 경기도 저는 하영민이에 대한 기대값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산이 어제도 양의지가 4타수 2안타 2타점, 강성호가 3타수 2안타 2타점. 뭐 최근에 빠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 득점력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하영민이에 대한 기대값을 낮춰주는데 좀 지표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득점 지원을 로그에게 해줄 수 있다. 로그가 막말로 한 6-3 정도만 보장이 돼도 저는 두산이 좀 많이 유리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로그가 원정에서 좀 많이 약했어요, 이번 시즌. 총 8번의 원정 경기 나와서 39.2이닝 동안 피안타를 60개, 25자책, 5.67의 ERA 기록하면서 원정 갈 때마다 좀 많이 털렸거든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직선 구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키움도 최근에 빠따 나쁘지 않습니다. 3득점, 2득점, 6득점, 4득점, 5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사실 두산이 로그도 문제인데 최근 5경기 기준 15.1이닝 불펜이 막아주면서 14자책 8.22의 ERA 기록하면서 불펜도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접전 다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 키움 플랜 내지는 7.5 오버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두산이 그렇게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종합해보면 키움 프레 내지는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 매치업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매치업 볼게요. SSG 삼성 보겠습니다. SSG 삼성. 자, 홈팀 SSG가 최근 연패가 좀 많이 길어져요. 몇 연패죠, 최근에? 6연패죠? 6연패 장출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 5경기 봤을 때 평균 실점이 7.6실점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오늘 선발로 나오는 토마스 해치 같은 경우에도 3번의 경기 나와서 16이닝 동안 1.5의 WHP와 6.19의 ERA 기록하면서 불안합니다, 사실. 특히나 이 해치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좌타자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고요. 조금 몰리는 슬라이더가 장타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되게 많았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좌타 속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다 보니까 해치의 반등 가능성은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오늘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원태인이가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았거든요. 12번 경기 나와서 68이닝 동안 1.3의 WHP와 3.44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이 좀 안 좋았어요. 원정 3번의 게임 가져가면서 3번 다 경기 졌고요. 18.2이닝 동안 11자책 5.3의 ERA. 그리고 SSG도 이제 빠따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경기 베이스는 화력전, 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삼성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뭐 요 정도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삼성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제가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다 드렸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한 주 끝나가는 상황인데 한 주 고생하셨고 이따가 MLB 때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